전쟁의 상처를 입고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1960에서 70년대 선박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주된 운송수단이었다. 비상시 기지국에 보내는 무선 신호로 위기를 막았지만 해상사고는 수시로 발생했다. 1972년 선박의 안전과 선원 보호를 위해 전국 무선 종사자들이 협회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가는데 KCA의 시작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경제 발전과 함께 협회 업무도 대폭 늘어났다. 무선국 검사를 비롯 무선통신 교육과 인재 양성, 방송통신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했다. 대한민국 ICT 산업진흥을 선도하는 전문 기관으로 성장해온 것이다. 출범 후 50년을 쉼없이 달려온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무선 종사자들의 모임인 협회로 시작, 2006년 한국전파진흥원으로 개편되며 공공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하지만 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으로 ICT 기관 통폐합이 시행되면서 전파진흥원도 기로에 서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까지 위기였다. 그렇게 심각성을 몰랐었죠. 해당 부서로 이제 새로 조직이 편성돼서 갔는데 조직이 완전히 그냥 초상집 분위기였고 직원들도 거의 웃는 것도 눈치를 보고 우세할 정도고. 다행히 40년간의 독보적인 전파관리 역량을 인정받아 통폐합 위기는 넘었지만 기관의 평가 결과엔 책임이 따랐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 평가 부서를 신설해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비상경영 체제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간부들의 정신무장을 위해서 실제 해병대 훈련도 일주일 다녀왔고요. 그 간부 직책 경비를 그때 당시에 50%를 다 삭감을 하고 또 조직 효율화와 팀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우리 조직의 그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전사가 총인건비 인상률도 맞추고 노동 생산성도 지표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실제 부서들의 수지 분석을 통해서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등 조직 혁신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혁신을 위해 협업도 필요했다. 섬 지역 어민들의 선박 운항에 필요한 허가와 자격 취득을 현장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선박안전 원스톱 서비스. 천원의 해운사 취업 시 이연화되어 있던 교육과 시험, 발급을 한 번에 해결하는 해기사 면허 원스톱 서비스는 해양수산연구원과 해양수산청과 함께했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소형 선박에서 원격으로 조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인체 부착형 SOS 워치를 개발, 보급하기도 했다. 전자파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신뢰 회복에도 발벗고 나섰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를 찾아가 전자파를 측정하고 컨설팅도 맡았다. 2017년과 2018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대외적으로 혁신 분야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과 2018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를 2년 연속 달성하게 됐다. KCA가 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했다는 반증이었으며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대가였다. 정보를 주고받거나 개발, 저장, 처리, 정보통신기술이 대세인 시대. 바야흐로 ICT의 전성시대다. KCA는 ICT 산업을 돕는 페이스메이커로 내실을 다져왔다. ICT의 핵심은 전파다. TV나 라디오, 스마트폰, 의료, 자동차, 제조 산업에 이르기까지 전파는 생활 속 핵심 자원이 됐다.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파는 중요한 자원으로 등극했고 세계는 전파에 주목했다. KCA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사는 땅은 좁지만 주파수 영토는 가장 넓게 확보한다가 그것. 한정된 주파수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기 위해 LTE에 적합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이동통신사로 할당됐다. 그뿐 아니다. 속도가 필수인 LTE 시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기지국의 빠른 개통을 위해 표본 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KCA는 국가자산인 주파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책임을 다하고 있다. 주파수 횟수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그 1.7GHz 대역 방송 중계형 주파수를 방송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재배치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고 그 확보된 주파수를 최고 효과를 제시한 유통사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는데요.
깨끗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손실 보상해 주는 것도 처음이었지만 경매를 통한 주파수 할당도 처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주파수 경매가 활성화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우리나라도 경매를 통해서 주파수를 판매하는데 정부도 관련 기관들도 엄청 신경을 썼었죠. 그래도 1조에 가까운 경매 낙찰가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습니다. 다들 놀랐죠. 미디어에서도 대서특필했었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주파수라는 자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원이구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나름 자부심을 가졌던 것은 이런 소중한 자원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을 우리 KCA가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주파수 경매를 통해 사업자가 지불한 비용은 ICT 산업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된다.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시작으로 2016년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위탁받아 ICT 통합기금으로 운용 관리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는 ICT 분야 B&R&D 사업기금도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 공적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든든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그렇다면 3조가 넘는 기금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통한 지원이 원칙. 우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ICT 분야 원천 기술 개발하고 표준화, 인력 양성 등 거시적 관점에서 산업 진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컨텐츠 제작 지원, 국제협력 등의 기반 조성 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등의 방통위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의 어떤 적시성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995년 케이블 TV, 2002년 위성방송, 2005년 지상파 DMB, 2008년 IPTV 도입, 2011년 4개의 종편 채널 출범, 그리고 2012년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후 디지털 방송 시대 개막까지 방송 환경은 플랫폼의 다양화, 다채널 시대를 맞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졌다. 기생충 등 K 콘텐츠가 이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K 콘텐츠의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 그리고 창의적이고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또 발굴한 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지원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다큐멘터리 아마존의 눈물, 남국의 눈물 등 다수의 프로그램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획 단계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 부제의 기억은 국내 다큐 최초로 아카데미상 최종 후보에 올라 영화 기생충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KCA의 지원으로 K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진 것이다. 방송통신 지원 사업은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한국어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해외 동포의 우리말 사랑과 민족 정체성 유지, 한류 문화 확산에도 마중물 역할을 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빈마루 방송지원센터, VR, AR 스튜디오, UHD 중계차 등을 제공하고 기획, 제작, 편집, 송출 등이 가능한 원스톱 복합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존 방송 제작사뿐만 아니라 영세한 중소방송 제작사에게도 대여, K 콘텐츠 산업의 허브로 자리 잡았다. 또한 2015년 KICT 스마트 미디어 서울센터로 시작, 6개 지역으로 인프라를 확대, 스마트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있다. 중소벤처 성장 지원도 KCA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사업이다. 2014년 개최한 스마트 미디어 X 캠프는 중소벤처와 대기업이 상생한 비즈니스 모델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대기업의 자본이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상용화를 유도했다. 방송통신 융복합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스마트 미디어형 중소벤처 성장의 현장이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인의 스포츠 재전이면서 5G의 서막을 알리는 축제였다.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실시, 초연결 시대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5G 이동통신 무선국 검사 및 전자파 측정도 훨씬 정교해지고 신속해졌다.
우리 KCA는 이러한 전자파 인체 역량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고, 지난 2007년 우리나라의 전자파 인체보호제도가 정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내 유일의 전자파 인체보험으로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특히 최근에 저희 센터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전자파 세기를 직접 일반인이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는 자체 개발한 체험형 간이 전자파 측정기를 좀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는 OECD에서 선정한 혁신 우수 사례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50년을 위해서 저희가 전자파 안전 전담 기구를 우리 기관 내에 설립 출범하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획기적인 5G 기술은 더 이상 이동통신사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일반 기업에서도 독자적인 5G 네트워크, 이른바 이음 5G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CA는 이음 5G 활성화를 위해 행정, 기술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였고 2021년 말 네이버 클라우드가 국내 최초로 이음 5G 사업자로 등록하는 데 기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ICT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KCA가 주관하는 ICT 국가기술 자격시험에 무감독 디지털 시험을 도입했다. 수험생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서 응시할 수 있고,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 본인 인증과 CCTV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미디어 시장도 OTT로 빠르게 이동 중이다. KCA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OTT 전용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크로스 미디어, 쇼폼 등에도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 전파의 살아있는 역사, KCA는 지난 50년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다시 50년, 세계 최고의 전파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국민 여러분과 달리는 페이스메이커로 남겠습니다.